함수의 그래프, 사인 함수의 그래프부터. 원래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해석 기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식을 만족시키는 x와 y의 순서상을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해 봤더니 어떤 결과들이 나오더라 하는 게 바로 그래프라는 뜻인 거죠. 세타의 0도부터 어떤 값들을 쭉 넣어 가지고 점을 찍어서 할 수도 있었고, 근데 그러기보다는 정의를 가지고 하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단위원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바로 뭐와 같으냐 하면 이 녀석의 y 좌표가 바로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요 길이가 아니라 y 좌표가.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0에서부터 시작했던 y 좌표 값이 점점 y가 이렇게 커지죠. 2분의 파일 때는 1인 거고, 다시 얘를 넘어서면 y 좌표 값이 점점 작아져서 다시 0이 되고, y 좌표 값이 이제 음수로까지 가게 되죠.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다시 y 좌표 값이 0으로 올라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주기로 갖게 되는 특징을 갖더라 한 거예요. 코사인도 마찬가지인데 얘처럼 단위란 어떤 이 세타가 증가하고 이 y 값이 증가한다라는 걸 나타내 주려고 요 원이 여기 있던 거를 90도 이렇게 회전을 시켜줬어요. 축 자체가 x축을 y축처럼 만들어준 거. 코사인 세타 정의 자체는 바로 뭐였나요? 코사인 세타는 x좌표였기 때문에 얘가 코사인 세타였어요. x축 0일 때가 x축의 값이 1이었고, 자 이제 세타가 여기서부터 증가할수록 x축의 길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서 작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세타가 다시 계속 세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x의 값이 점점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에 가깝게 가게 되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다시 y 값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1까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코사인은 역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주기를 갖게 되는 성질을 갖게 된 거죠. 물론 어떤 좌표값들을 넣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는데 단위원을 이용하는 개념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자, 사인 x와 코사인 x 두 개를 해보니까 첫 번째,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더라. 세타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일반각으로 전환했어야 되는 이유가 함수의 대응관계에 의해서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다루어 주려고 세타가 일반각이 된 거잖아요. 2n파이 플러스 알파의 꼴로.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요. 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이더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 이렇게 되고요. 원점 대칭, y축 대칭. 주기가 2파인 주기 함수이더라 라는 걸 했죠. 탄젠트 그래프는 이거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니까 x좌표를 1로 잡았을 때 세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좌표 값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자 주의할 점이 있죠. 정의역이 2분의 파이에 n파이 플러스의 꼴로, 그죠? 요렇게를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 되고,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알고 있죠. 탄젠트도 원점에 대한 대칭, 그래서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 주의할 점,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한 주기가 파이가 되더라. 다른 애들이 없는 게 있어. 뭐가 있어? 점근선이라고 하는 개념. 얘가 점근선이잖아요. 점근선은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 값.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을 갖게 된다. 자, 우리가 기함수라는 표현 함수할 때 했었죠? 기함수. 원점에 대하여 대칭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 마이너스 5를 밖으로 토해내는 그런 함수의 성질을 기함수. 예를 들어서 x나 x 세제곱이나 sin x 이런 것들이고,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거는 마이너스 x를 넣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되더라. 얘를 우함수라고 했죠.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거 x제곱, 뭐 절대값, 코사인 x 이런 것들이에요. 자, 주기 함수에 대한 얘기는 어떤 x에다가 p라는 값을 계속 더했는데도
x와 값이 같아지게 되는 그런 상수가 존재할 때 이 fx를 주기함수라고 하고요. 이 상수값들 중에서 최소인 양수를 그 함수의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x 플러스 a가 주기가 되면 x 플러스 2에도 같은 값이 되고 3에도 같은 값이 되고 fx가 같은 값이 되고 얘를 주기함수라고 하고요. 주의할 점, 반대로 얘기했을 때 얘가 이 성질이 성립한다고 해서 선생님 그럼 주기는 a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2분의 a일 수도 있고 3분의 1일 수도 있고 4분의 a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가 더하기 4가 되었다면 4가 된다면 2라는 녀석이 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떤 배수가 성립한다면 최소 공배수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P가 마치 최소 공배수처럼 어떤 A 배수만큼 일정한 패턴이 이루어진다면 걔의 공배수, 최소 공배수의 약수들에 해당하는 그런 녀석들이 주기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거꾸로 갔을 때 A가 주기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걸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의 앞에 뭐가 붙죠? A라는 값이 붙으면 얘가 sin x고 2 sin x면 원래 오리지널의 y 함수값에 대해서 A 배수만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볼 때는 약간 길어진다, 뭐 슬림해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원래 오리지널이 이거야. 근데 앞에 2가 붙었다면 각각의 값이 2배가 되니까 높이가 올라가겠죠. 코사인은 만약에 2분의 1이 됐다, 원래보다 값이 반 줄어들겠죠. 주기에는 영향을 안 미치죠. 뭐에만 영향을 미쳐요? 최대, 최소에만 영향을 미치죠. 정리했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미치지만 주기에는 변화가 없다. 앞에 붙는 A는. 그 다음 B라고 하는 표현이었었죠. 어디? 여기 X 앞에 붙는 B. 예를 들어서 sin X와 sin 2X라고 했을 때 원래의 X가 4분의 파이라면 sin X는 2분의 루트 2인데 여기는 2X가 되기 때문에 2분의 파이 값. 2분의 파이 값이 1을 가지고 온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면 주기가 줄어들거나 주기가 늘어나거나 이런 성질이 있었죠. B의 값이 1보다 크다면 주기가 줄어드는 효과. 만약에 B가 1보다 작다면 주기가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더라. 원래가 이거인 건데 2x를 했더니 이렇게 되면서 원래의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기였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주기가 줄어들더라. 누가? B는 최대 최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뭐에 영향을 미쳐? 주기가 길어지냐? 줄어드냐?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코사인 bx도 마찬가지고요. 정리합니다. 여기 붙는 B는 최대 최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 주기만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 이런 기호를 붙였죠. 절대값 B분의 여기는 B가 0보다 컸을 때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A가 있고 B가 있다. 그 얘기는 원래의 함수를 최대값이 그만큼 커지고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만큼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 x가 빠진 자리에 x-m n이 원래 이쪽에 있었다면 얘는 y-n 이렇게 되겠죠. 그 이야기는 원래의 함수를 어떻게 했다? 이제 평행 이동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최대값의 요 n값에 따라서 그 다음에 최소값의 요 n값만큼 최대 최소에 영향을 미칠 건데 주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 평행이동만 가지고는. 총정리. 자, 이거 하나 하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 다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A는 어디에? A와 N은 최대 최소에 영향을 미치죠. B는 뭐에 영향을 주죠? 주기에 영향을 주고요. 이 m값과 n값은 평행 이동한 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의할 점, 여기 있는 n이 최대 최소에도 변화를 준다는 거 빠뜨리면 안 되겠어요. 탄젠트도 마찬가지예요. 탄젠트도 a는 최대 최소에는 어차피 탄젠트 자체가 최대 최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a가 아무리 붙는다 그래가지고 그래프의 모양은 변화가 있겠지만 최대 최소에는 우리가 변화를 주지 못하고요.
b라고 하는 것은 주기를 똑같이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아니라 파이만큼의 주기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여기 2가 붙으면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파이 값 그대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충분히 공부를 했고요.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방정식 편에서 그래프를 활용해서 방정식, 부등식 푸는 법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